김홍일 방통위원장 본회의 보고 앞두고 바로 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8시 58분에. 그런데 저 더욱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면직안 재가를 26분 만에 했어요. 9시 24분에 처리를 했는데 이 정도면 주거니 받거니 아주 그냥 다 짜놓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혹이 생깁니다. 예. 심지어 그날 아침에 조선일보발 단독으로 김홍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사퇴한다라고 예.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해진 수순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처음이 아니라 이동관 전 위원장이 똑같이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탄핵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검토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곧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마 이 굴레가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습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고 말 그대로 MBC의 사장을 바꾸는 문제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동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임명동에 필요 없는 방통위원장을 세워가지고 또다시 2인 체제라는 소수의 체제로서 그런 마치 이제 이것 자체로 합법적이라는 외양을 가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박문진 이사진을 8월 12일에 바뀌게 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후임 인사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올 거다. 그리고 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설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늘 아침 조간을 쭉 훑어보면 사실상 이진숙 전 사장. 사장으로 예. 좀 이렇게 집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실제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좀 어제 아침에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돌기도 했었었고요. 밭글이 또 돌았군요. 예, 네.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나는 격이 될 것이다라는 여권 관계자의 전원까지 붙어서 예, 김홍일 나가지만 더 센 사람 온다, 막 이런 식의 네. 여권발 의견이 담겨 있는 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자들의 브리핑에서 아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방통위원장 후보냐라고 했더니 확인을 해주진 않지만 거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해서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런데 이제 MBC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진숙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함께 MBC 민영화를 꿈꾸다가 맞아요. 그 비밀록 가 들통이 나서 났었죠. 그 무의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예, 그 과거의 MBC 어떤 관계자들이. 경험을 생각을 예. 아니 하네요. 결국은 그게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 2인 체제 자체가 직권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수처에 문제제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라도 이게 위법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이 든 성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8월 12일 날 MBC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임명 절차 뭔가 들어가는 절차를 생각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여당목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한번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증의 절차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MBC 뭐 민영화 얘기도 하셨지만은 MBC를 또 보수 정권 때 주요 보직을 오래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뭔가 총대를 메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적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굉장히 유력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임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MBC 민영화가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이 정권 초반에 뭐 KBS2도 민영화, 그다음에 MBC도 민영화, YTN도 민영화. 근데 YTN은 실제로 민영화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유진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예. 근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불법성이라든가 위법성이라든가 너무나 빠르게 나흘 만에 심사해서 하루 만에 다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불법성이나 혹시 위법성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보자면 공영방송 KBS 하나만 족하다 이런 주장들을 여권 관계자들이 가끔 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YTN이 유진이 인수한 다음에 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박민의 KBS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더 라이브 갑자기 없어지고요. 출근하다가 주차장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앵커가 받아야 되고 아이고. 진행자가 받아야 됐었고 KBS 9시 뉴스 앵커가 뭐 인사도 없이 그냥 갑자기 떠나야만 됐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MBC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겠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 민영화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인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이 미국 봐라, CNN 같은 거 봐라, 민영화돼도 하나 문제 없다. 오히려 공영방송 인기 없어서 더 안 본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언론에 대해서 예. 참 사고를 기피하지 못하는 네. 분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민영화에 대한 MBC 구성원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던 이 정부의 언론 관련된 정책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방송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몰라야 행보들을 잘할 수 보면 있다? 그러니까 진보건 보수건 오히려 방송을 모르는 사람을 방송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을 보냈나? 언론 관계자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심지어 KBS 사장도 신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한번 해보지 않은 분이고요. 네. 유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분 생각해보니까 우리처럼 방송 출연도 한 번 안 했던 분이네.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네. 저도 똑같이 이제 장윤선 진행자와 네. 같은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네. 했더니 진보건 보수건 결국 방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방송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이 있다, 이해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철저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해도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기저에 있다라는 게 네. 정말 놀라운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어느 정도 방송물이 묻어 있으면 결국은 그쪽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사고를 한다라는 말을 아니 전해드린 결국 바가 연장선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지금 대박. 사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모로 국정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난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 지지율도 계속 정체돼 있고 뭔가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언론 탓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그러니까요. 들어요. 언론 홍보가 네. 제대로 안 돼서 문제라고 이태원 봤다는 참사도 거 언론 아닙니까? 탓이라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네. 뭔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파행이라든가 낮은 네. 지지율을 받는 것이 언론 탓이 아니고 자성을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남 탓을 하기에 익숙한 것이고 예. 결국은 KBS 사장 바꾸고 YTN 사장 바꾸고 MBC 사장도 바꾸면 예. 그 보도를 통해서 국민 의식이 개몽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는 진짜 네. 정말 어이없는 접근인 것 같은 게 특히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는 좌파 언론이었던 KBS, MBC, JTBC 세 개 매체가 2, 3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참사가 발생된 거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대단히 그러니까 과학 수사를 안 하나요? 저는 평생 수사 검사를 했던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지금 MBC가 예. 사실은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뭐 저도 뭐 그 회사 직원은 아니지만은 네. 그 3분기 연속으로 시청자들이 뽑은 가장 뭐 이렇게 많이 신뢰할 보는 만한 신뢰할 만한 뉴스인가요? 예. 이렇게 MBC 뉴스가 뽑혔다는데 예. 그런 외부의 판단이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공정하지 않다. 예. 본인만의 잣대, 대통령실의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것인지 좀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사실 않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도 사실은 잘 따져보면 대통령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공영방송인 MBC가 그냥 넘어가야지 말이야. 그걸 다 틀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나를 망신 주었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면서 전 국민 듣기 평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인식을 3년 차인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거고 지난 총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확인이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선거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언론 홍보가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서 어떻게 투표율이 70%가 나오고 어떻게 싹 다 민주당이 당선됐어.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공직기강 해이해졌다. 다시 점검해야 네.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출발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남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초래된 거야 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무장관 바뀌면 되겠습니까?